안녕하세요, 강전입니다. 오늘은 챕터 2의 두 번째 장이죠. 데이터의 생김새와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R에서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리고 그 변수를 활용하기 위한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의미하고, 함수는 특정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넣었을 때 그 특정 기능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세트는 이제 행과 열을 갖고 있는 데이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행의 경우는 관측치, 실제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는 변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은 아이디 번호와 성별, 나이, 지역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디 5번에 대한 값을 본다고 하면 성별은 F이고 나이는 54세, 그 다음에 지역은 제주도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보는 거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변수를 알고 가기, 이제 변수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에는 변수, 함수,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변수는 사전적으로 특정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라는 변수를 뒀을 때, 누구는 30이고, 누구는 23이고, 누구는 25, 56, 43, 이렇게 다양하게 숫자가 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하고, 이 나이라는 거는 정수형 변수겠죠.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변수를 만들 때는 R에서는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데 화살표 모양이죠. 네. 저 비교 연산자인가요? 네. 꺽쇠를 하고 하이픈을 입력을 하면 할당 연산자가 돼요.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는 X는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에 따라서 인트나 플로트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R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X는 10이라고 하면 X에 12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할당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실제 할당이 되고 글자를 넣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함수를 넣을 때도 저런 식으로 실제 진행을 합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임의로 벌써 입력을 해놨는데 예시에서는 x는 10이었죠. x는 10입니다. x는 10일 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x가 1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콘솔 기준으로 확인할 때는 x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10이라고 입력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컴바인 함수 c라고 되어 있는데 1 땡땡 1 콜론 5라고 되어 있으면 x에 마찬가지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에서 5까지의 값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c라는 함수는. 그래서 실제 입력한 값을 보면 x는 인트형, 아까 말했던 정수형이고요. 1, 2, 3, 4, 5를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보시면 x2는 c 콤바인 마찬가지로 했었죠. 요걸 해볼까요? 10, 20, 30 콤마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걸 이렇게 지금 10, 20, 30을 입력을 해보면 x에 저 3개의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x1은 10, 20, 30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앞에 입력했던 x랑 뒤에 있던 x1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x에 만약에 200이라는 답을 넣고 두 개를 더하면 결합이 돼요. 200이 모두 10, 20, 30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결과값을 y라는 거에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y는 x 더하기 x1이라고 하면 y에 저 결과값이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210, 220, 230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네, 이어서 스크립트를 쭉 보면 시퀀스 함수 같은 경우는
C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C는 말 그대로 컴바인이라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x1이라는 혹은 다른 변수명일 때 여러 개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한꺼번에 입력을 하지만 시퀀스는 숫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부터 10이라는 시퀀스를 넣으면 이거는 예시의 주석은 제가 그대로 넣은 거지만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한 값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시퀀스 1부터 10이다 그럼 x3에 당연히 1부터 10까지의 값이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x3을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요. 이 x4 같은 경우는 뭐야? by는 4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4의 간격으로 입력이 될 거야. 그러면 1이 처음에 실행이 되고 4 간격이니까 그럼 더하기 4를 하면 5가 될 거고 5에서 더하기 4를 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1, 5, 9가 나와야 맞아요. 실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x4를 보시면 1, 5, 9가 되어 있죠. 실제 콘솔 화면에서도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y는 제가 좀 특이한 걸 써놨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운표를 입력할 때 다운표를 입력하면 문자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y는 하이라고 넣으면 당연히 하이가 입력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넣은 것처럼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면 10이라는 게 문자로 돼요. 그러면 지금 y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y 더하기 5는 계산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10이라는 거는 문자로 되어 있고 5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바인은 y를 보면 컴바인은 hello, hi, hello의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 문자들도 네, 컴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 생성 규칙을 한번 볼게요. 변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R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데 다양한 변수를 정말 많이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코드를 혼자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건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 거라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마침표여야 되는데 마침표를 첫 글자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그잼이나 점 이그잼 둘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그잼만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글자부터는 숫자나 밑줄이나 다른 영문자를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명 중간에 띄어쓰기는 할 수 없어요. 빈칸을 넣을 수 없고 보통은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잉글리시 이그잼이 될 거잖아요. 그럼 잉글리시 이그잼을 쭉 붙여서 쓰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잉글리시 언더바 이그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야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되면 수학 점수 같은 경우는 매스 이그잼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놓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를 한번 보면 쭉쭉 볼 수 있으니까 좀 쉬운 편이라서 그렇게 규칙을 짓고 실제로도 변수명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공수를 들이게 돼요. 그래야 자기도 다음번에 볼 때 읽기 편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함수를 볼 텐데요.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특정 기능을 데이터 값을 넣었을 때 미리 정해준 공식에 따라 처리하여 특정한 결과로 도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C 되어 있는 거는 C 안에 값을 넣으면 그거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퀀스 같은 경우도 시퀀스는 숫자 두 가지를 입력하면 그 중간을 순서대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맥스라는 걸 볼 텐데 맥스는 뭐랄까요? 당연히 맥스는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보여주는 거겠죠. 맥스라고 두면 당연히 x는 1부터 5의 값이고 x를 했을 때는 이렇게 5를 값을 갖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R 다큐먼트에서 보시면 맥스랑 민이랑 있는데
그럼 max의 반대는 min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min을 넣어볼게요. min을 넣으면 1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정말 많이 있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잘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 패키지는 실제 챕터 6에서 이제 패키지를 별도로 다룰 거고, 7, 8, 9, 10까지 해서 주요 많이 쓰는 패키지들을 한번 다루었어요. 그걸 보시면 패키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패키지 안에 함수는 이렇게 불러서 쓰는 거구나를 익히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함수와 패키지는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스톨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인스톨을 했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렇게 install.package 그리고 라이브러리 패키지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실습을 하지 않고 다음번에 실제 6장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강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